안녕하세요. 대한성형TV입니다. 저희 대한성형TV는요, 대한성형외과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는 항상 검증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성형TV 여러분. 저는 수민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굉장히 명하고 가장 젊으신 우리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다운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제 옆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교수님이 저를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 보신 적 없으세요? 저 유튜브에서는 뵀었어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했습니다. 좋아요는 아직.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흉터입니다. 흉터. 흉터가 내가 났을 때 저희가 성형외과를 찾아가잖아요. 네. 어떤 흉터가 났던 분들이 교수님을 보통 찾아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에 생긴 흉터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관절 부위 있죠?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상담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예시를 들자면 네. 아이가 얼굴을 다쳤어요. 네네. 그래서 병원을 바로 가지 못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응급처치라는 게. 병원에는 그럼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언제 가야 하는 건지, 네. 응급처치를 대충 어떤 식으로 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그거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성인도 많이 다치지만 사실 응급실에서 저희가 보면은 애들이 더 많이 다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다친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뭔가를 해주려고 애들을 데리고 다 상처만 싸맨 채로 응급실로 온단 말이죠. 네. 심지어 뭐 거즈를 대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거즈가 안 되면 그냥 화장지나 물티슈 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응급실에 오신다고 해서 거의 다 바로 봉합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밤에 다쳐서 오거나 그러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봉합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봉합은 빨리 하면 좋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교과서에는. 하지만 24시간 내에만 봉합을 하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밤에 오셔서 긴 시간을 대기하지 마시고 응급처치를 집에서 어느 정도 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날 오셔서 봉합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제 애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에 응급처치를 하는 거는 사실 집에 있는 재료로 제한된 걸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즈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거즈와 생리식염수가 필요합니다. 생리식염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마트에서 파는 렌즈 세척용 생리식염수보다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더 맞고요. 그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서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상처 있는 데를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상처에 덮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변은 환경만 유지를 시킨 상태로 그대로 붙이고 있다가 생리식염수 조금 더 부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집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성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곳에 가셔서 봉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상처가 깊고 그 다음에 혈관에 손상을 받아서 출혈이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상처가 심한 경우에. 네. 그런 경우는 거즈를 이렇게 생리식염수 묻혀서 갈아줘도 거즈 위로 계속 피가 묻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계속 된다. 이거는 지혈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밤에라도 응급실에 가시면 기다림 없이 아마 응급의학과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아마 빨리 조치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내 아이가 상처가 난다고 하면 가장 찢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을 그래도 한켠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네. 답변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흉터 레이저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네. 같아요. 옛날에 트렌드라 하면은 레이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있거나 최소 6개월 정도 있다가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늦게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선생님이 일부 계시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레이저는 다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시작을 하는 거를 요즘 거의 대세로 보고 있고 특히 찢어진 상처 같은 경우는 빨리 레이저를 해줄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는 이제 여러 논문에서 입증이 된 상태라서 한 달 정도 안에 시작을 합니다. 다만 모든 상처에서 한 달 있다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깊이 패여 있거나 아니면 화상 상처나 이런 것처럼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 그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세네 달 정도 있다가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찢어진 상처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고 또 레이저를 시행하는 시기 자체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레이저의
간격은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죠. 3에서 4주 한 달 정도 시작을 하고 있고 저도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흉터 레이저를 조금 더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네. 외상, 화상, 이 피부 질환에 따라서 시행하는 레이저가 분명히 다 각자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뭔가 화상과 그냥 기본적으로 피부 질환을 했을 때 그렇죠. 레이저 치료도 다를 거고 그 레이저 자체 기계 종류도 물론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하나는 흉터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오르거나 파이거나 그런 흉터를 개선시켜주는 레이저는 보시는 것처럼 프락셀을 많이 씁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게 아마 프락셀 레이저일 네, 것 같아요. 이게 프락셀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라고 하는데 음. 프락셀 레이저를 시행하면 우선 튀어오른 흉터는 그냥 깎아버리면 되고 함몰되어 있는 흉터는 일부러 채우면 구멍을 내서 되고. 채우는 방식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프락셀 레이저고 흔히 외상에서는 프락셀 레이저를 거의 루틴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흉터가 올라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흉터가 만약에 올라오면 그거는 프락셀로 잡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치료,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화상에서는 색소 침착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맞아요. 피부층이 좀 벗겨지기 때문에 되게 멜라닌 세포가 침착되게 그러니까 멜라닌이 잘 쌓일 수 있어서 색소 침착이 잘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멜라닌 세포가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깨부셔주는 색소 레이저가 도움이 되는데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거를 많이 쓸 수가 있죠. 이거 하면은 말 그대로 뭐 붉은 빛으로 보인다든가 갈색 빛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색소 침착이 있는 걸 호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레이저가 될 수 있고요. 맞아요. 제가 가장 피부과에서 많이 쐈던 레이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일맥상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토닝 레이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음. 피부 톤업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잡티를 좀 지워주거나 아니면은 피부 톤을 좀 개선시켜주거나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런 레이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또 역시 색소 레이저이고 이제 여기서 더 발전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레이저가 더 많을 수 있죠. 토닝 레이저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으니까. 그 색소 레이저를 더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네. 하면 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프락셀 레이저, 색소 레이저 그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다. 말씀. 그럼 흉터 관리에 레이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짚어주셨고, 그럼 레이저 외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흉터 관리를 하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흉터 관리를 레이저만 하면 다 좋아진다. 좋아지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레이저는 언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레이저를 한다고 흉터가 좋아지는 건 물론 좋아지죠. 좋아지지만 집에 가셔서 그 흉터가 계속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달 간격으로 하는 레이저 중에서 실질적으로 레이저를 시행하는 시간은 몇 분이 되지 않는데 그 효과가 한 달 동안 꾸준히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시켜줄 수 있는 다른 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자외선 차단이 사실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짧은 시간에만 흉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 외에 지속적으로 흉터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흉터 제품들 이제 흔히 다들 아시는 흉터 테이프라든가 흉터 연고 이런 거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상처가 나거나 그럴 때 그 연고를, 흉터 연고를 사서 바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체감상 네.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연구적으로는 이게 이 연고를 바르는 게 안 바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흉터 연고를 바르면 좋아진다.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흉터 연고를 적절히 시행해야 되는,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는데요. 네. 그런 걸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경우가 사실 많고 그렇게 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흉터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 연고를 바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후시딘이나 와데카솔 같은 그런 상처 연고를 바르시는 게 맞고 네. 상처가 다 낫고 나서 며칠 정도 지난 다음부터 흉터 연고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흉터 연고나 흉터 테이프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물론 효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흉터 연고나 흉터 테이프를 한 2, 3주 썼다. 그래서 좋아지지 않았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흉터 연고나 흉터 테이프는 한 달 정도 꾸준히 쓰셔야 호전을 볼 수가 있고 한 달 안에 호전을 보지 못하는 게 거의 네.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흉터 연고가 낫냐 흉터 테이프가 낫냐 물론 뭐 결과가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가 다친 부위에 그다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연고가 좋은지 테이프가 좋은지 그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고 지속적으로 잘 써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흉터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 봤는데 이다운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 2부에서 2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